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계사로 뉴스 읽기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조지 플로이드 인종차별 사건 얘기를 하면서 그 미국의 노예제 인종차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 이야기 중에 남북전쟁이 언급이 됐어서 예. 그때 저희가 남북전쟁은 다음에 한 번 또 따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네. 그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그저 남북전쟁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뭐 노예제 때문에 링컨 어쩌고 다 알고 계시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 남북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게 태초부터 원래 싸움이 많은 나라예요. 둘로 갈라져서. 네. 우선 남부와 북부가 갈라진 이유가 남부 버지니아 쪽 옛날 남쪽을 남부 미국을 버지니아라고 불렀는데 네. 이쪽은 영국에서 직접 건너간 성공회들입니다. 성공회 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성골이죠. 네. 근데 이 북부 지방 보스턴, 뉴욕 그쪽은요. 청교도가 박해를 받아서 크롬웰 때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신천지를 찾아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개발한 버지니아로 가려고 메이플라워 홀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러다 풍랑으로 미끄러져가지고 단 데가 보스턴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볼 때는 이게 북쪽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촌 사람들인 것이 맞아요. 깔보게. 그래가지고서는 네덜란드 말로 영국의 가장 흔한 이름일 존을 얀이라고 그러거든요. 얀. 네. 그래서 그래서 깔본 사람이 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렇게 나오는 북부 사람들을 거군요. 깔아서 한 얘기가 얀키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남쪽 북쪽이 서로 간에 이제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연방파가 싸워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 네. 뭔 소리냐. 자유차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또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냐. 그게 대표적인 게 토마스 제퍼슨이고 자유주의가. 그리고 강력한 정부가 중요하다는 게 $10 집회는 이 해밀턴이에요. 네. 두 팀들은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그 다음에 화제가 된 것이 실질적인 문제가 노예 문제가 된 거죠. 링컨 등장하기까지 7명의 대통령이 전부 단임으로 끝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북부에서 나오면 남부 다독이 나오고 미움받고 남부에서 나오면 그거 반대고. 그러다가 단호한 입장을 가진 링컨이 나와서 이것은 어떠한 일에서도 divided house cannot stand. 분리된 국가 의회는 존립할 수가 없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무조건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부에서 뭔 소리냐 해가지고 남부 6개 주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전쟁이 벌써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남북전쟁. 그러니까 이것은 곰꼭 골마 터질 것이 링컨 대에 와서 터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부터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직전까지 네. 링컨 대통령까지의 과정을 쭉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 남부와 북부가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특징도 굉장히 다르죠. 이 남부와 북부가 주요로 하는 산업도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남부 지방은 네. 땅도 기름지고 굉장히 평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대규모 플랜트 농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필수적인 노동력입니다. 대규모 농장을 하니까 백인들 몇 명이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량으로 노예를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노동을 시키는데 북쪽은 여기 임금 노동이에요. 거기는 자연이 척박하니까 포경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소금 산업이라든지 공장. 공업 상업이 발전했고. 공업이죠. 네. 그러니까 공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서 임금 노동자로 데려올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북부는 철두철미하게 노예 반대고 남부는 철두철미하게 노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로 존립하려고 그러면 밸런스가 맞아야죠. 그렇죠.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주가 13개 주에서 시작했는데 주가 하나가 늘어날 때보다 이것이 노예주냐 아니냐 가지고 신경을 가득 세우고서는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미국 역사에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 독립 당시 때부터 연방제에 대한 남북 입장이 달랐는데 새로 미국에 편입되는 서부를 노예제를 인정하는 주로 택하느냐 아니냐를 그렇죠. 두고 이제 대립을 한 건데 네. 본인들과 같은 주장을 하는 주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남부주랑 북부주가 예. 계속해서 대립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하루 싸우니까 네. 1840년인가 그때 이제 미주리 타협이라고 해가지고 위도 36도 30분이죠. 네. 그걸 경계로 해가지고 그 북쪽에서 새로 편입되는 주는 반 노예주로 하고 그 남쪽에서 편입되는 주는 노예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벌였죠. 이것은 일종의 미봉책이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이제 캔자스, 네브라스카 주가 딱 새롭게 등장하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은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대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36도 30분을 하지 말고 주민들의 뜻을 따르자. 아, 주민주권에 맡겨보자. 주민주권에 맡겨보자. 오. 그러면 이게 미주리 타협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자, 그래서 네브라스카주가 딱 하면서 네브라스카주를 하나로 만들면서 주도 숫자가 같아야 되니까 메인주라고 저 북쪽 끝에 그걸 잘라가지고 한 메인주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주 하나씩을 더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네브라스카주가 주민투표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 양쪽에서 노예 찬성파 반대파들이 대거 위장전 시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대거로 돈 줘가지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 투표수를 늘리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 고지방은 노예가 많았는데 노예에게는 0.몇 퍼센트의 그 시민권을 주거든요. 네. 법적으로만. 네. 그러니까는 그 투표인 수는 노예까지 합치면 그 노예 찬성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뒤집으려고. 그러다가는 전쟁 비슷한 유혈 충돌도 나고 정부가 두 개 생기가도 온갖 난리가 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남북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방제, 노예제를 놓고 남과 북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두 지역의 대립에 불을 확 붙이는 대법원 그렇죠. 판결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드레드 스콧 판결이잖아요. 드레드 스콧이라는 그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드레드 스콧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흑인 노예인데 그 백인 주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근데 원래 이 백인 주인이 속한 주가 노예주예요. 노예주인데 이 사람이 군인인데 비노예주, 노예가 안 되는 그 주로 전근을 가게 돼요. 주인이. 네. 그래서 드레드 스콧이 따라갑니다, 주인을. 네. 그러니까 그 주에 갔으니까 당연히 노예가 아닌 거 아니에요. 노예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노예가 아니니까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주인이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넌 다시 노예다. 내 고향, 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넌 노예다. 노예 지위도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본인 생각은 아니겠지만 반노예주의자들이 이제 꼬드겼겠죠. 그래서 소송을 해요. 소송해서 왜 대법원까지 갑니다. 연방법원. 네. 그런데 그때 연방법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니까 네. 노예로 미 합중국에 들어온 흑인과 그 후손 드레드 스콧이죠. 후손은 그가 노예든 아니든 미국 헌법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며 미국 시민이 아니므로 연방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없다. 와. 그리고 연방정부는 미국 영토 내 노예 제도를 금지할 권리가 없고 노예를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 지금 딱 들어도 약간 소름 끼칠 그렇죠. 정도로 최악이에요. 그건 인종차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네. 사람 취급을 하고 재산 취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한 번 노예는 영원히 노예라는 얘기죠. 일종의 카스트제도 비슷하게. 이것이 온 미국의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맞다 그러다 해가지고 결국 남북전쟁에 불을 지른 결정적인 계기가 이 드레드 스콧 사건 하나하고 또 엉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네. 스토브인의 소설 그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이 남북전쟁이 당시에 스토브인을 만나가지고 그 레이디가 당신이 바로 그 엉클 톰스 케빈을 쓰신 분이고요. 했던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남북 대립의 기름을 확 붓는 예.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링컨 입장은 그거예요. 노예 제도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가장 큰 관심은 남북 통일이에요.
분단이 아니라. 그래서 네. 링컨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제를 해서 통일이 유지된다면 노예제를 하겠다. 노예제를 없애야 통일이 되면 노예제를 하겠다. 분리된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비전이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낳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북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링컨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남북 전쟁 초반에는 그런데 남부가 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돈도 많고 부유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런데 네. 부유한 그 이 농장주들의 군대이니까 당연히 남부가 유리했죠. 근데 남부가 불리한 게 뭐니까 여론전에서 나빴죠. 그러니까 노예제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사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끼고 싶은데 이거 어디 낄까? 네. 눈치만 보는 거예요. 남부가 유리하니까 남부에 낄까? 프랑스, 영국 이렇게 보다가. 근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떤 전투에서 딱 그 노예 해방선언 직전에 네. 북군이 승리를 해요. 최초의 승리. 그러자마자 노예 해방선언을 해버렸죠. 그렇게 하니까 프랑스가 요건 맞다 해가지고 북부촉을 들었죠. 그러면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링컨 대통령이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그건 그다음부터 이제 국제 여론에서 도움을 받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백중지세가 있다가 북군이 점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세가. 그러다 결정적인 그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 아닙니까? 네. 그 게티스버그 전투가 말하자면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을 좌지우지한 완전히 결정지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대전투였죠. 가장 많은 사상자도 나오고. 거기서 유명한 연설 나오죠.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의 For the 굉장히.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런데요. 이거 사람들 재밌는 것이 네. 이 연설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은 옛날에 있던 얘기예요. 링컨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네. 근데 링컨의 이 연설이 유명해진 계기가 게티스버그 연설이 당시에 이 연설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나와서 2시간 이상을 하거든요. 멋있는 수사 여구를 미사역을 섞어가지고 네. 뭐 위대한 신의 이름을 빌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쫙 늘어나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날 링컨 앞에서 연설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어요. 네.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이 양반이 2시간 반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링컨이 올라와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딱 3분 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거 뭐냐 이거죠. 이런 역사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그런 연설은 길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짧고 굵게 해야.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좀 쓸모없는 그 연설이 주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주례사는 압축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닙니까? 주례사랑도 비슷하네요. 네. 자, 이렇게 남북전쟁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티스버그 연설까지 뭐 결과적으로는 노예제가 폐지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긴 했습니다만 남북전쟁 이후에 인명피해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인명피해가 많았는데 그 링컨이 암살된 다음에 정책이 네. 무보복 정책이었죠. 그래서 남부 사람들한테 책임을 안 물고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 화합하려면은 다시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참 인도적이나 정치적으로서는 굉장히 옳은 얘기죠. 네. 근데 그 얘기는 보복을 않는다는 얘기는 노예제도 계속해라는 얘기죠. 남부에게는. 그래가지고 노예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만 없어졌다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남북의 그 어떤 그 인종차별이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1960년대나 와서야 드디어 흑인운동이 벌어진다는 것이 남북전쟁 후에 100년간이나. 네. 이게 뭐냐면 어떤 유화정책도 일장일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또 링컨 대통령이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결국은 발생을 하고요. 노예해방 반대론자에 의해서. 그 유명한 연극 배우였죠. 네. 연극 보러 갔다가 연기 다 끝나고 뒤로 돌아와서 머리에 총 쏴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연극 배우. 링컨 대통령의 암살 사건까지 저희가 다 아는 그런 역사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남북전쟁 이야기를 계기로 저희가 쭉 한번 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